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마무리했죠. 그래서 첫 번째 나무 순수 법 파트, 법령 파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무 실무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관련된 실무에서 우리 교재 18페이지 왼쪽에 나무까지 쭉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탑법 관련, 그래서 우리 중개 실무하고 관련된 탑법,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18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나무의 오른쪽 나무까지 쭉 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이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 실무는 우리 순수 법령 파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탑법. 이 탑법 내용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기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탑법 관련 중에서도 우리 중개 실무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중개 실무를 할 때 우리 중개 의뢰인들, 특히 이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서 매수인, 임차인, 이분들에게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설명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나무 가지부터 살펴보죠. 두 번째 나무 실무 보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민법, 우리 1차에서 봤던 그 민법이죠. 민법에서는 특히 우리가 토지를 매매를 중개할 경우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묘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우리 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뭘 주의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에서는 우리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매매가 아니라 이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데 특별히 주택하고 이 상가 건물을 중개할 때 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아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마지막에 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요거 여기에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나무까지 보면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 관련 법 거기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상 거기에다 넣어서 실명법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률 행위에 의해서도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지만은 또 무엇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민법 우리 187조 상속, 그다음에 뭐였죠? 그렇죠. 경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그리고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들이 권리를 취득할 경우 뭘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요 경매를 갖다가 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리고 하나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왼쪽의 나무까지 네 번째 우리 거래계약할 때 거민계약서, 요때 이미 다 정리를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무까지가 부동산 관련 공법이죠. 우리 중개 실무에서 주의할 게, 우리가 토지를 갖다 중개했는데 그 지역이 뭐였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뭘 주의해야 되는지,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지가 아니라 이제 주택을 중개하는데 우리가 중개하는 지역이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또 뭘 주의를 해야 되는지, 자, 그거는 우리 주택법에 사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나무까지 하나 더 그려 넣으셔가지고 주택법 쓰신 다음에 땡땡 주택거래 신고제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우리 토지 중에서도 농지를 우리가 중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때 뭘 중요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면적도 제한이 있고, 또 농취증을,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행위자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농지 취득자의 증명, 그렇죠? 요거 내용이 중요하죠. 다음에
다섯 번째가 외국인 토지법인데 우리가 중개를 할 때 말이죠. 중개를 할 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련돼서 중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그죠? 중국 투자자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국어를 잘해야 되나? 공통어인 영어를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어떤 행위 제한에 따르는지, 어떤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신고해라. 그쵸?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또 허가를 받아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까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동산 관련 공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여섯 번째 나무까지 하나 그려 넣으셔가지고요.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를 중개하는데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뭐다? 묘지. 그죠? 묘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묘지 관련해서 어떠한 행위 제한이 따르는지 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제대로 중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왼쪽, 이제 오른쪽에 첫 번째 나무까지인 우리 민법하고 민사특별법 오늘 먼저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0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전반적인 핵심, 우리 민법 10번째로 나와있죠. 그래서 분묘기지권. 근데 분묘기지권 관련해서 특별히 뭐다? 판례. 이 판례의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부동산 관련 공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토지 관련 공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11번째가 우리 민사특별법 중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특히 이제 조문하고 판례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이제 주임법은 주로 이제 판례의 포커스를 맞춰서 출제를 하고,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임법은 조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출제하는 게 지금까지의 트렌드였는데, 올해는 우리가 좀 조문에 주임법마저도 조문에 상당히 좀 공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신설이 됐고 개정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조문에서는 특히 신설 조문, 개정 조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관련된 판례, 그리고 사실 이제 주임법, 상임법이 이렇게 탄생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경매. 갑자기 집주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빚을 제대로 안 갚아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내가 살던 집, 내가 임차인인데 집주인,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죠? 임대료 제대로 딱딱 내고 했는데 집주인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파급 효과가, 그죠? 우리한테, 임차인한테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근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경매. 그 주택이라든지 그 상가 건물이 경매에 붙여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매하고 반드시 연계해서 우리가 법을 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03페이지 중개 24번째 테마나요. 중개신무 관련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게 출제자들은 날개박스 보니까 우리 주임법하고 상임법은 보니까 대항력, 이 대항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 주로 이제 판례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앞에 1차 과목에 이미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참고해서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다른데 좀 물론 그걸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매하고 연계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중요하겠고 반드시 나옵니다. 한 문제나 두 문제가.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분묘기지권이 있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자에게 어떠한 부담이 있다는지 실무상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판례, 관련 판례의 결론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민법부터니까 첫 번째가 분묘기지권 있죠. 자, 거기 분묘기지권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합시다. 분묘. 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봉분이죠. 봉분. 이렇게 솟아나 있는 거.
봉분, 그죠? 이 봉분이 있는 묘를 우리가 분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분이 있는 그런 묘에 대해서의 권리네요. 그러니까 봉분이 없으면은 평장이라든지 암장을 하면은 이게 인정될 소지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봉분이 있는 묘,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산소, 그죠? 산소. 옥시전이 아니라 그 산소. 근데 법에서는 분묘 이렇게 합니다. 그 기초가 되는 땅, 그래서 기지, 군사 기지가 아니라 분묘가 딱 눌러앉고 있는 기초가 되는 땅, 그죠? 그 땅이 근데 누구 땅이에요? 남의 땅이라는 거죠. 타인의 토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인데 내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라, 즉 법률의 행위가 아니라, 그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글로 따져 1차에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에 혹시 1차 가지고 계신 분은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를 왼쪽에다 딱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2차를 가운데로 놓고 한번 보시는 것도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뭐 다 정리를 했죠, 우리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분묘기지권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동산 물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물권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뭐예요? 우리가 등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민법 187조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주의할 것은 분묘기지권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또 등기 자체도 안 되고요. 그죠? 분묘, 뭐 우리 부모님 묘를 누가 사겠어요. 그죠? 그 파는 놈도 없고, 그죠? 이상한 친구고, 사는 쪽도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닙니다. 그거는 또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중요하죠. 그죠? 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묘기지권의 본질은 뭡니까? 그렇죠. 막강한 물권입니다. 물권. 그죠? 물권이니까 절대적, 배타적 지배권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법률 관계에서는 뭐다? 법률 관계에서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 토지에 우리 조상 묘가 딱 있어가지고 나한테 분묘기지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말이죠. 나는 그 친구에게 뭐예요? 정당하게 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보니까 성립요건 되어 있죠? 자, 요건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을 쫙 하시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토지 소유자 승낙이 있거나,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승낙에 의해서 남의 토지인데 내가 그분의 승낙에 의해서 이 분묘를 설치했거나 또는 20년 동안, 그죠? 평원 공연한 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네요. 우리 민법의 245조 1항에서 점유취득시효, 그죠? 거기 취득시효에서 한번 20년이라는 걸 봤죠. 그렇죠? 그래서 평원 공연하게 점유를 하거나, 그죠? 또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애초에는 내 토지였는데 매매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애초에 내 토지에 내가 우리 묘를 설치해 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묘를 갖다 묘를 철거하고자 하는 그런, 그렇죠? 분묘 이장,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 소유 토지에 애초에 자기 소유 토지가 되겠죠? 거기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근데 나중에 이제 남의 토지가 된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요건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죠? 그리고 and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인식 가능한 분묘가 된다. 인식이 가능하다는 건 뭐죠? 그렇죠? 봉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공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뭘로 공시를 하게 됩니까? 바로 등기라는 걸로 공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은 뭐예요? 그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시를 할 거냐? 공개적으로 보인다. 어떻게? 봉분을 설치한 모습.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그 분묘 소유권자에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이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인식 가능한 분묘면은 이 친구한테 뭐예요? 분묘기지권이 발생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우리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그리고 나중에 뭘 하게 되면은 등기를 하게 되면은 남의 토지가 누구 토지가 되는 거예요? 내 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경우는 뭐예요? 타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취득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뭐만 취득한다? 그렇죠. 토지 사용권만 취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판례는 분묘기지권자의 그 점유는 무슨 점유다? 그렇죠. 타주 점유다.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소유할 의사 없이 단지 분묘를, 그렇죠,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점유가 아니라 우리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뭐예요? 타주점유죠. 따라서 우리 245조 1항 뭡니까? 무슨 점유해야 돼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되죠. 즉 자주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용권만 취득한다는 거, 요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권으로 따져 1차 가지고 계신 분은 305페이지 보면 그 오른쪽 날개 박스 밑에 그 세 번째 판례가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은 남의 땅을 썼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공짜가 없으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썼으니까 뭐예요? 그 대가, 우리가 지료라고 그러죠, 그죠? 토지에 대한 그 임대료적 개념. 그래서 지료를 지불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주인이 달라고 하면. 그런데 뭐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유료다. 근데 예외적으로 무료인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20년 동안 평온 공연 점유한 경우. 그걸로 인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뭐예요? 무료입니다. 왜?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렇게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료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 경우는 주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권리 제한이 있죠. 자, 제한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쫙 합시다. 남의 토지를 갖다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말이죠, 내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뭐 아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일정 제한이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첫 번째, 사성 부분 포함 지역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밑에 미치는 범위가 뭐예요? 자, 검정펜으로 밑줄 하시죠. 수호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의 공지 지역까지만 제한이 되더라. 자, 사성이라는 거 보면 묘가 있으면은 그 뒤에 이렇게 삥 둘러싼 거 있죠. 그거를 무한정 자기가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땅 끝 이렇게 하면은 거기까지 미친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토지 주인 미치는 겁니다, 진짜. 그죠? 항상 우리 중요한 게 뭐예요? 공평의 원칙.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 안 된다. 분묘 기지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분묘하고 그 주위에 일정 공지까지 내가 지역까지 수호 제사, 그러니까 제사 지냈는데 필요하다면 꼭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요까지 여기가 분묘가 있는데 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여기다가 묘 하나 더 만들고, 그렇죠? 여기다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신설할 권능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될까요? 아버님이 일단 묻히셨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님 돌아가셔서 이제 너무 친하셨어. 그래서 그 합장을 원하셨어. 유언. 그래서 그 합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분묘기지권이 있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가. 그거 사실 새로운 묘잖아요, 그죠? 어머니 묘로가 새로 추가되니까. 남의 토지를 계속 밟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만 계셨으면 아버님 그죠? 제삿날만 와서 이렇게 인사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까지 같이 계시면 제삿날이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밟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염치가 있어라 이거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기간입니다. 존속기간. 기간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쫙 가시죠. 수호봉사 계속하여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까지예요. 쭉 간다 이거죠. 쭉 간다. 그렇죠? 자, 주의하실 것은 지상권, 민법의 지상권 파트 보시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관련 규정이 조문이 우리 280조하고 281조가 그 존속기간 관련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긴 게 30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느냐 이거예요. 기간이 정한이 없는 거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쭉 이렇게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당구 표시로 분묘기지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비교를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냐면은 우리가 분묘기지권을 법률 규정에서 20년 동안 점유 시효 취득, 취득 시효에 의해서 취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20년 요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묘기지권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거죠. 그러면 전국이 이렇게 무덤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 15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분묘기지권이 생길 리가 만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것만 있겠죠. 그죠? 그렇구나. 자, 그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개 실무상 주의할 것은 뭐예요? 이거 토지를 중개할 때 그렇죠? 여기 묘가 있는 경우잖아요. 물론 분묘기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묘가 있는 걸 중개할 때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가보면 묘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넓은 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겨울에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묘도 드러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다 쓸 때 매도인 있죠, 그렇죠?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당고표시 딱 달아놓은 게, 물론 민법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지만 당고표시 딱 달아놓고 분묘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책임으로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하든지, 아니면 매수인이 다 떠안는다 해서 아예 특약상에다 못을 박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중개업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그렇죠? 그거 아무 설명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받고요. 그 다음 204페이지 관습법상 또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습법상. 역시 이것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에 해당이 되죠. 자, 보니까 거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형광펜 밑줄 쫙 하시고요. 성립요건, 요건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하고 건물이 처음부터 함께 존재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처음부터. 그 다음에 and입니다. and. 두 번째, 소유자가 똑같아야 돼요. 소유자 동일. 그 다음 세 번째,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요. 그쵸?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 가로에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누구에게? 건물의 소유자에게, 임차권자에게, 소유권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서 비록 타인의 토지이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검정펜 밑줄 하실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토지와 건물 함께 존재. 두 번째 소유자 동일. 세 번째 철거 특약 없음. 그렇죠? 이게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인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철거 특약이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발생이 안 되겠네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배제 특약이라고 그러죠. 배제 특약. 자, 그래서 그 배제 특약이 유효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 민법에 나오는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죠. 그죠? 전세권 파트에 나오고 저당권 파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세권 파트에 우리 305조 1차 가지고 계시면 305조 펴보시면은 이 전세권 파트 한권으로 따져 1차 3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1차가 없는데 민법 조문
다 클릭하실 수 있잖아요. 법제처 가셔가지고 그 305조를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저당권 파트는 한 권으로 따져 1차 369페이지 36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죠. 그렇죠? 그거는 배제특약이 뭐죠? 무효죠. 그렇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배제특약은 유효고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배제특약은 무효라는 거. 요 두 개를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구 표시 봅시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도 과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있다. 왜?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뭐예요? 건물은 건물인가요? 그렇죠. 건물은 건물이죠. 그러니까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 그렇겠구나. 그 다음 당구 표시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토지 매수인이 그 건축 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관습법상 법정지상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립 요건의 세 가지 중에서 이런 경우는 뭐가 충족이 안 된 겁니까? 그렇죠. 2번이죠.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다른 경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립 요건 두 번째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잖아요. 그죠? 그럼 요 사유가 뭐냐? 보니까 밑에 사유가 나와 있죠? 그 사유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여나 매매로 이렇게 달라진 경우, 공유주 분할로, 또 경공매로. 그죠? 그렇지만 오른쪽의 경우로 달라진 경우는 그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비해당에서 네 번째 환지 있죠? 라고는 아니란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개 실무 관련 민법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특히 우리 지상권 파트에서 법률 행위보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죠? 특히 관습법이라는 민법이 아니라 관습법이라는 그런 법에 의해서 발생되는 우리 법정지상권인 분묘기지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민사특별법 요거 한번 정리를 해 보죠.